어제 침묵을 지켰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 가졌어요.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서 안타깝고 참담하다면서 1심 판결에 대해서 약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잠시 영상 보시죠. 국민의힘은 줄곧 개혁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습니다.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최기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네.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미 심판받았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 대표가 사실 절연보다 더 중요한 게 전환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환인 건지 기자들 질문에 답도 안 하고 그냥 쑥 들어가 버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환이 아니고 귀환인가요? 다시 들어가나요? 그리고 근데 왜 그러면은 국무총리 1심 판결이라든지 장관 1심 판결에서 내란을 전제로 하고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때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사법부의 결론을 존중한다라는 말도 한 번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또 계엄의 방법론이 잘못됐다고 사과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제는 그 소위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다시 귀환한 건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이게 평론이 가능한 것인지. 그러니까 계엄이 내란이 아니기 때문에 내란 정당이 아니라는 것인지 아니면 계엄이 내란임에도 불구하고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해서 스스로 내란 정당임을 지금 자인하는 것인지 이런 거를 참 정리하기가 쉽지 않게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지방선거는 완전히 그러면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 지방선거에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 다수가 생각하는 그 일반 상식선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은 얘기하기가 편한데 이거는 제가 평론하기가 굉장히 당혹스럽다라고 지금 그 외에는 말씀드리기가 참 황당한 상황이에요. 글쎄 전륜을 당 내부에서 요구했는데 그와는 상반되게 당을 절단내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판사 출신이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다시 판사로 돌아가신 게 아닌가 싶은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정에서의 얘기입니다. 형사상 어쨌든 대법원까지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형사사법의 원칙일 뿐이고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판사로서 법대에서 피고인을 대하는 게 아니고 공당의 대표로서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적 책임에 관한 얘기를 거론을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도망가서 3심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이게 제1야당의 대표가 할 얘기인지 싶고요. 결국 윤어게인 세력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이제 그런 기조를 유지할 거고 그런 기조를 가지고 지방선거도 치르고 당을 운영하겠다라는 선언이라고 봅니다. 당 내부에 소장파나 아니면 원내의 많은 의원들의 우려나 지적이나 요구나 기대나 이런 게 오히려 당을 갈라치기 하고 해당 행위를 한다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결국 장동혁 대표는 이제 본인의 태생적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 윤어게인 세력에서 태어난 겁니다. 저 장동혁 대표 체제라는 게.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그 태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위헌적인 그런 한 줌도 안 되는 윤어게인 세력의 정당으로
만드는 최선두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서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러니까 당대표가 장동혁인지 고성국인지 전환길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더 깊은 내용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저렇게까지 당대표가 나오는 마당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동안의 문제를 제기해왔던 의원들이 과연 저 장동혁 대표 체제를 여기서 끝낼 다른 어떤 방안이 있는지 혹은 그럴 의지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끌려갈 겁니다. 지난번에 단식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집 걸고 들어오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자신감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당내에 이런저런 반대의 목소리가 있지만 결국 자기 직 하나 걸고 나하고 이걸 그 정당성을 다퉈볼 사람 한 명 나오지 않는데 뭐 당신들이 어떻게 하겠냐. 근데 이런 판단을 깔고서 지금 저런 그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대로 지방선거로 간다면 뭐 결과는 안 봐도 불보듯 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장 궁금한 게 그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순전히 개인 생각이고 편협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판사 검사했던 사람들은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지금 드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살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어제 송호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 사과를 했는데 그래서 내부에서도 지금 당 내부에서도 그럼 원내와도 절연하겠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데 심지어 당 대표 입장 발표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40분 전에 기자회견 40분 전에 확정이 돼서 공지가 됐고 본관 대표실에서 지도부 막판회의가 있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1심 판결에 비판하는 부분은 드러내야 한다. 이대로 입장 나가면 이게 사법부 판결 불복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크다고 만류를 했는데도 장 대표 의지가 워낙 확고했고 최고위에서요. 그 뭐 지도부 회의에서 막판 지도부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 장 대표가 입장을 물러서지 않으면서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지도부에서는 절연이 이미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 인사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절연을 선언하며 고개를 숙이면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고개를 꺾으려고 할 것이고 무릎을 꿇으면 무릎을 부러뜨릴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1심 선고된 사람 중에 우리 당과 관련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절연 언급은 코미디라고 했다는데 뭐 한 인사라고는 하지만 누군지 좀 알 것 같은 워딩이긴 한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선거를 생각해 보면 이미 팔다리 다 스스로 잘라내고 있어요. 꺾인 게 아니라 자기네들 스스로 지금 거의 그 할복 수준이에요. 이 정도 되면. 그리고 지금 절연은 이미 됐다 그러잖아요. 그럼 절연이 이미 돼갖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왜 절연 얘기를 못해요? 10번 100번이라도 해야죠. 근데 내용을 보면 이거 사실상 윤호개인 선언 아닌가라고 들리거든요. 아니 그렇죠. 이거? 계엄은 내란이 아니래잖아요. 그리고 지금 판결에 수많은 논리적 허점이 있고 그게 지기현 판사의 마지막 양심이기 때문에 이 판결문은 인정할 수 없는 판결문이고 다퉈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호개인 세력이 했던 주장 더 나아가서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했던 주장하고 거의 일치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이제는 내놓고 윤호개인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죠. 여기에 무슨 다른 어떤 해석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고요. 자, 이런데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저 장동혁 지도체제를 계속 안고 갈 거냐. 이 선택만 전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안고 간다면은 구제불능이 되는 거고 그걸 안고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당내에 이제 심각한 권력투쟁이 벌어지겠죠. 근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당내 소장파라는 분들도 장동혁 대표가 설마 거기까지 나가겠느냐. 촉구하고 호소하고 경고하는 정도의 포지션이었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자기 내심을 다 드러냈습니다. 이제 숨기는 것도 없어요. 내놓고 오히려 거꾸로 당신들이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뭐 당을 갈라치기 하고 분열시키는 게. 자, 그런 저 장동혁하고 같이 갈 거냐. 이 선택만 전 남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선택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사실은 뭐 한동훈 제명된 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SNS로 우리가 윤석열이라며 윤석열 노선 분명히 선언했다. 보수와 국민의힘이 죽는 길이라고 비판을 했고 지금 당내에서도 제정신이냐 뭐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혁명이라고 표현을 아까 하셨는데 당내에서 무슨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이 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결국은 그렇게 혁명이 일어나려면 한동훈, 글쎄 이건 제 개인 생각이에요. SNS는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시국에 SNS 한마디를 하면 아마 팬들이야 100% 동감하겠지만 그러한 그 SNS 정도의 그런 주장을 가지고 자 이제부터는 그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내란 세력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보수라는 거는 이래야 이게 정통성이 있고 이게 찐 보수다라고 해서 규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지금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아마 서울시장도 그렇고 또 뭐죠 대안과 미래 네. 그 거기 지금 포함되어 있는 초재선 의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뭔가 서로 평소에 맞지 않아도 이러한 어떤 가치에 대해서는 하나가 돼가지고 아직은 보수가 다 망가지게 생겼는데 이미 망가졌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아예 이제는 대놓고 당대표가 저 정도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당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면에서는 한동훈도 중요하지 않고 오세훈도 중요하지 않고 유승민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의원들입니다. 현직 의원들. 예, 108명의 의원들이 어떻게 할 거냐인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선거 앞이고 분열하면 망하니까 그냥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 장동혁이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선택하면 답이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의원들이 불신임을 결의해야죠. 그리고 지도부에 포함되어 있는 최고위원들 중에 이 지도부직을 던져야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 체제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야 뭐 혁명이 됐든 변화가 됐든 일어나는 거지. 지금 뭐 한동훈이 원내에 무슨 의석이 있기를 합니까? 아니면 당의 지위를 하고 있기를 합니까? 무슨 당원이기를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이제 시험대에 오른 사람들은 국민의힘의 의원들입니다. 송원석 대표를 위시해서. 송원석 대표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어제 다르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체제를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 파탄 낼 건지 의원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사실 초강경수를 던진 거잖아요. 기자들도 이 정도로 나올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나온 배경은 결국 직을 걸라고 했더니 아무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던져도 더 이상 말이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자기가 판단했을까요? 아니면 누가 코치했을까요?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혼자서 이런 결단을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코치를 해서 그랬다 그러면 그건 예측 가능한 일인데 만약에 혼자서 결단을 했는데 이러한 그 입장이 발표됐다 그러면 그건 더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일어나야 되고 지금 의원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셨는데 그 말씀도 맞지만은요. 그 당의 나름대로 지분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지분이 있다라고 명기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그 당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 인물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같이 움직여야죠. 이거는 자기의 어떤 그 입신을 위해서 움직이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되면은 움직여도 정당성이 확고히 그 갖춰지는 그런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되나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특히 이제 의원들의 행적을 보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이제 각자 도생에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장동혁 대표도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설사 당내에 반발이 있어도 충분히 제압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선 넘는 수위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제가 보기에 뭐랄까요 회복력이랄까 근데 이런 걸 완전히 상실한 그런 정당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지방선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당이 유지될 수 있을까가 더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지금 배현진 의원이 이 와중에 오늘 오전에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냈어요.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가처분 결과야 법원에서 이제 신속하게 결정이 나올 텐데 결과는 뭐 봐야 되겠죠. 그러나 배현진 의원으로서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 앞두고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진 징계이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겠다라는 취지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26일 날 심리가 잡혔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거기서 1차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이슈 때문에 지금 가처분 이슈는
이렇게 묻힐 수도 있고요. 이걸 법원 판단을 하게 되면은 내용보다는 절차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하기 어렵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심각한 당내 상황 있잖아요. 이 상황에 왜 문제가 이게 혁명이 왜 안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대체 세력이 없고 리더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얼굴들이 좀 나서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들 중에 마음속으로는 아마 요 목까지는 왔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먼저 나서서 손 들고 앞장서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 잘하셨네. 일단 원내대표가 나서야 되겠네. 그렇죠. 딴소리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대체 세력을 나중에 찾더라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지금 요번에 나설 사람들 특히 단체장들 말이에요. 왜 가만히 있어요? 자기네 다 떨어지게 생겼는데 특히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비겁하다는 소리 듣고 비겁하다는 소리로 끝나지 않아요? 다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네. 하나만 마지막으로 유시민 작가가 MBC 손석희 질문들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에 대해서 비판을 강하게 했어요.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나오라고 지령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예. 나오시는 게 바람직해요. 비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임을 못 알아요. 그냥 진짜 이 검찰의 그동안의 그런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확신이 들면 국정조사를 하든가 입법권을 행사를 해야지. 아니 멀쩡하게 압도적 과반수를 가진 여당에서 무슨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한다고 그러고 저는 보면서 시대가 바뀌었나? 내가 미쳤나? 많은 사람들이 미친 것 같은 짓을 하면 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둘 다 미쳤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미쳤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최현일 의원이 이제 SNS에 당원도 아니고 책임지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본인이 한때 몸담았던 당을 향해서 미쳤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비판인가라고 반박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뭐 표현은 좀 거칠고 또 유시민 작가가 저걸 콕 집어서 비판하는 의도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부에서 뭐 반발이 있을 수는 있는데 틀린 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 대통령에 대한 이 검찰의 조작 기소가 정말 문제다. 그리고 이걸 문제 삼아야 되겠다고 한다면 여당다운 방식이 있잖아요. 그게 아까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국정조사를 하든지 입법권을 행사하든지 그게 여당다운 방식인데 87명이라는 의원들이 모여서 1000만 명 서명운동 여론전을 한다? 그 여론전을 해가지고 여론의 압박을 통해서 혹은 국회의원들의 위세를 내세운 압박을 통해서 검찰이 공소 취하하도록 만든다. 이게 정상인가요? 그런 면에서 미쳤냐는 표현까지 쓸 만큼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정말 공소 취소가 목적일까? 아니면은 전당대회 앞두고서 길게는 다음 총선에 뭐 공천권 혹은 차기 대권 이런 걸 보면서 당내 세력화가 목적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시민 작가한테 동의 안 하는 게 많아요. 근데 표현은 거칠지만 저 평가는 저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 여당다운 방식이 아닙니다. 원래 유시민 작가가 옳은 말을 싸가지 없이 하는 게 그 작가의 특징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쪽에 뭐 의원이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본인도 했어요. 그런데 뭐 정치권 주변에 있으니까 뭐 의도가 있을지 그런 건 모르지만 저도 지금 박원석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 다수 여당인데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들의 모임 이건 코미디고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외국에 알려질까 봐 참 창피하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을 여당의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지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걸 보면은 지금 뭐 그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기차 같아요. 근데 이거를 막기는커녕 지금 오히려 여기를 아주 그냥 폭주하도록 지금 문을 활짝 열어준 장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고 대표일 수도 있어요.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아래로부터의 뭐 혁명 비슷한 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단순히 선거뿐만 아니라 이 여당의 이런 폭주를 견제하는 게 야당의 그 존재 이유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유시민 그 전 의원 작가가 말한 이거는 저도 100%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거 많습니다.